제가 막 급하게 읽다 보니까 막 버퍼링이 막 나고 그랬었는데요. 이 나름 그래도 조명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거 끄면 별 차이가 있네요. 네. 이거 조명 효과 있는데요. 슈라 선생님 역시 예. 애정하는 영은주 선생님 스탠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부모님 식사하시는 시간, 엄마 기도하시는 시간 뭐 이렇게 맞추다 보면 막 버퍼링 막 버버버버버버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지금 방 안으로 들어와서요 하니까요 훨씬 제가 버퍼링을 덜 내고 좀 덜 조급하게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영상, 제 거 유튜브로 들어가면 동영상 이래가지고 나오던데요. 이게 각이 다르네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실시간 스트리밍 이 이론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이거에 필요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다 해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게요. 두 개를, 하나는 유튜브, 하나 실시간, 하나는 그냥 동영상으로 하는데, 동영상으로 나오는 각이랑 실시간 스트리밍 나오는 각이 이게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어디에 각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렌즈가 전혀 다른가 봐요. 어떡하죠? 네, 그래도 뭐 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어설프지만 어설픈 완벽주의 그렇지만 최대한 더 이상은 오늘은 조금 어렵고요. 제가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각을 조금 더 잘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책이 이쪽으로 있는 게 좋겠네요. 즉각적으로 각을 막 맞추는. 그래도 방 안에 들어와서 하니까요. 제가 자는 방이어서 사실은 잠자는 거는 수면 욕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욕구를 푸는 방인데 내가 이거를 화면에 이렇게 근데 예전에 그 동국대학교 융합요가과 겸임으로 있을 때 그때 이 화면이 좀 나가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때도 했는데 이러면서 방 문을 닫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좀 천천히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거든요. 예. 네, 책이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이랬는데 제목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이 배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읽어드리고 나서 오늘 긍정성, 포지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쭉 읽어드렸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그 감정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정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정말 딱 이렇게 일치해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요거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책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가까이 갈까요? 너무 멀죠? 얼굴이?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긍정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성에 대해서 또 같이 긍정성과 함께 부정성도 봐야지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하세요 하는 것보다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볼 때 이게 이제 요거는 부정적, 요거는 긍정적이니까 요러면은 요렇게, 저러면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좀 더 확고한 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내일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지티비티, 긍정성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은 그 실시간 스트리밍에 더 좋은 화면으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하고 아까 명상할 때 말씀드렸던 주제하고 맞물려서 이어지는데요. 긍정성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골치 아픈 감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긍정성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왔다 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새벽에 그 명상하실 때 말씀드렸던 건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끝이 안 보는 터널에 서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안 온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게 그때 훅 주저앉았다거나 그때 이제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래서 또 막 금방 들뜨거나 막 이런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거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고 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 불안, 분노, 비통, 슬픔 등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무기, 책에서 보면 그것도 하버드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이게 조금 맞물려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감정을 7가지를 잡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슬픔도 들어가고 분노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쁨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여기에서 두려움은 또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거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근데 스와미 라마께서 말씀하신 그 7개의 감정의 틀, 욕구의 틀과 또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7점 해가지고 7개의 감정을 보기도 하지만 그게 픽스된 게 아닙니다 하는 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희노애락 애호욕을 희노애고 애호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한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 8가지인가 7가지를 놓고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동불학회지에 나갔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보는 게 치료 쪽으로 보느냐 그냥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을 일상적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모두 다 그냥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 라고 한번 이렇게 재정리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도 쓸모가 있습니다. 자, 왜 부정적인 감정의 가치가 있나를 쭉 정리하고 있어서 이거를 찾다가 감정이라는 무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한 파트가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막 불안하면 어떤가요? 불안하면 더 집중하게 되죠. 예를 들면 나 이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올라가서 긴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MC 볼 때 하도 버퍼링이 많은데 이게 녹음을 막 이제 한 4-5시간을 해야 되니까 피디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하는데 제가 버퍼링을 내면 피디님은 그걸 다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작가님은 옆에서 또 기다리시고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거의 토할 정도로 막 그 원고를 읽고 연습을 했던 그래서 막 나 이러다가 이거 목이 가는 거 아닐까 할 정도의 상태까지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저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계속 불안해하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한 그 감정은 문제를 해결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여기 극히 공감이 가죠. 두려움은 위험을 경계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같이 허리가 안 좋고 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 눈 오는 날을 그냥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거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오는 그 뼈와 관절의 변화되는 부분하고 거의 맞물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 우리가 낙상 이러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허리가 나쁘니까 이게 삐거덕삐거덕 약간 뒤뚱뒤뚱 걷거든요. 거기다 발레에서 팔자 걸음. 그러니까 걸음걸이 습관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제가 제 발에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거의 교통사고 난 정도의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오늘 날씨가 비가 왔어. 근데 겨울인데 미끄러운데 얼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블랙 아이스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집안에서 좀 운동을 하신다거나 집안에서 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면 위험을 안전하게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더 많이 먹어서 배가 더 나오고 더 살이 찌면 더, 어떻게 보면 무릎이나 허리 쪽 발목이 안 좋은 분들은요. 나 나이 먹으면 못 걸을 수도 있어. 그럼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건 아니어도 이렇게 감정을 흘리고 말을 흘리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근데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일 두렵고 제일 불안한 게 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 감정이 이렇게 훅 나갈까 봐 두렵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훅 나가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흘리듯이 얘기하고 아니면 우아하게 얘기하면 더 얄밉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난 아니야 라는 듯이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면 더 얄밉지 않나요? 그리고 더 얄미운 거, 갑자기 막 열이 오르면서 팔을 막 걷네요. 더 얄미운 건 뭔가요? 내가 너 걱정하잖아. 넌 이래서 이러겠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훅 긁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불안해해야 돼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게. 그거를 시원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우선은 더 안 좋은 습관이 들어지면서 나이가 들면 더 꼰대같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겠죠. 외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이 시원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냥 훅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위험을 경계하게 한다. 내 마지막 삶이 두려울 수도 있고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허망할 수도 있는 그 감정과 욕구를 잡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불안해해야 된다. 이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와, 맞죠?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좀 잘 푼 것 같은데요. 뿌듯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들어가면 발전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오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잘 푼 것 같긴 해요. 분노는 불의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우리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정의에 불타는 선생님이 있어요. 보면 갸리갸리하고 아주 하얗고 뽀얗고 애기 같아요. 무슨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근데 둘이 이제 저랑 옷 입는 코드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우리 서로 막 너무 예쁘지 않니? 막 이러는데 옆에서 아슈람 선생님이 보시면 저 패션 테러리스트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옷을 사 입고 똑같은 신발을 사 신고 막 이 정도로 비슷해요. 가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보는 시각이. 근데 그 선생님이 불이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성한 학문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의 장검을 내놓고 불의를 못 참는. 그래서 저 가녀린 보면서 어떻게 저 장군 같은 에너지가 나올까 할 정도의 저는 이제 브라보 박수를 치는데 잘 통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분노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도 잘 해야 되겠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너의 몫이고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가련다 뭐 이렇게 간다거나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는 어떻게 보면 분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잘 해 나갈 수도 있고, 분노는 정의로운 쪽에 이렇게 장검을 내놓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럴 정도의 어떤 그런 파워를,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내면에 있는 어떤 파워를 갖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분노는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통함, 이거는 슬픔을 넘어서는 거죠. 아주 비통하다. 이거 사전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통함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통할 정도로 외롭고, 비통할 정도로 우울하고, 비통할 정도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이 비통하다는 거는 혼자보다는 서로와 이렇게 교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비통할 정도의 상황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믿어버렸나? 내가 너무 게으르게 생각했나? 아, 내가 너무 이미지만 보고 따라갔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연결된 존재이고 함께 사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이거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막 밑줄 쫙쫙 막 그냥 낙서, 이거 이 책에서 몇 포인트 아주 진짜 좋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 중에 저는 이걸 이렇게 푼 분들은 제가 본 책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이거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는 하버드 믿음이 또 확 갈 정도죠. 그래서 슬픔은 우리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잃은, 이게 경전에 나온 건데요. 외아들을 잃은 어미가 그 비통함이 과도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 슬픔을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집안에 가서 무엇인가를 얻어와라 라고 하셨나? 그 중간에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경전을 보세요. 그래서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네를 다 다니고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들의 슬픔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애통함을 보기도 하고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기도 하고, 정말 천재시죠. 그걸 보면서 그녀도 아, 내 슬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구나 라고 느끼고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것인지.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춤을 추셨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뭐 진심 아니었냐 막 이러는데, 그 애절함을, 자연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애절함을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아내가 얼마나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당신이 갈 자리에 간 지금 이 순간을 나는 그렇게 슬픔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왜 슬프지? 그 슬픔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디까지 가치로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부정적인 감정이요.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불안해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해하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려움과 불안함은 갖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항상 있어서는 안 되죠. 분노 또한 똑같아요. 그리고 비통함과 슬픔 또한 같지만 이게 순간 왔다가 순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불안함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려움은 위험을 경계하게 하며, 분노는 불의에 민감하게 하고, 비통함은 타인과의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하며, 슬픔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요거는 별표 1000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회복 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조절은 모든 감정의 제자리를 허용하고
어떤 감정도 밀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은 이게 이제 감정의 이 모든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래 있어 일어났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보면서 조절해야지 이렇게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도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밀쳐낼수록 기어코 되돌아와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색 원숭이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오세요 이러면 왜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우리의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색 원숭이만 생각하세요 라는 거는 다른 잡다한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중하지 마세요 라는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못 보게 하고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긍정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기쁨, 희망, 감사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휴식과 소화의 체계, 그러니까 the rest and digest system. 혀가 말리네요. the rest and digest system. 그래서 정말 그냥 소화 체계라고 했어요. digest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를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편집자는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The Rest and Digest System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영어 책에 이렇게 딱 나오면 원서에 나오면 그거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휴식과 소화의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이완할 수 있고 이완됐을 때 소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부교감신경이 다스리는 모든 시스템 중에 핵심적인 것 휴식과 소화기 계통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건강과 안위와 인지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폭을 확장해서 창의성, 유연성, 포용성,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확장과 수립 이론, broaden and build theory, 확장시켜서 이렇게 broaden이라는 게 넓게 발음 안 좋아도요. broaden 넓게 펴는 거잖아요. and build system 해서 이게 이제 수립시킨다, 뭘 build up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확장시키고 수립시키는, 그러니까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 상태가 스트레스 대처에 유익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 상태가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탁 오면 이렇게 뭔가 확장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확장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broaden and build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거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부정적으로 막 안 돼, 나 스트레스 안 받을래. No.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 오케이. 와. 나는 그 스트레스 상황 볼 거야. 그리고 이거 더 어떻게 넓게 생각하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던 경전처럼 모두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그리고 이 앞에 있었죠. 스티뮬레이션 하면 리액션 하는데 그 사이에 스페이스와 타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스트레스에서는 스트레스가 왔다. 자극이 왔잖아요. 스티뮬레이션 했으면 그러면 자극 반응으로 그냥 내가 이런 긴장감이 올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긴장감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발된다 그랬죠. 갑자기 성광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폭류해서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거가 창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애정이 화로 변하기도 하고 화가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특성을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 유연성, 포용성, 문제 해결 능력 요거를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화를 많이 나게 해요. 근데 나는 내 안에 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화난 사람에 대해서 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왜 화가 났지? 그러면 나를 화난 이 상태를
어떻게 그냥 화난 그 상태가 아니라 창의적인 거 뭔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일 수 있구나. 아, 나는 이 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화가 있었네. 아,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내가 움직여? 라고 화라는 것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를 미운 대상이 아니라 스승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요. 화가 아닌 감사함, 나를 반성함으로 화라는 어떤 매개체를 그 오브젝트죠, 그냥 그 대상을 어떻게 보면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매개체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죠. 화났어. 나 당신 미워. 너가 나한테 화나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창의성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이게 창의적이잖아요. 딱 이렇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오로지 이거야. 딱 이러면 창의적일 수 있나요? 고집스러운 건 발전이 안 되죠. 내 판단만 맞아. 딱 이러면 뭔가 이게 뭔가 발전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이면 유연하기도 하고 유연하면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포용의 폭이 넓어지니까 포용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56페이지 이거는 별표 1000개 이건 정말 잘 만든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창의성과 유연성, 포용성,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휴식 소화체계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확장해서 이론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극히 공감을 하고 우리 생각을 이렇게 섬세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 더 건강한 선택이 도움이 되듯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성의 역할을 이해하면 더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구절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의 중요성, 식습관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의 중요성을 이 부분 같은 경우 뭐 긍정적인 이런 파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심리학 파트로 가게 되면 트라우마를 지우는데 가장 좋은 건 트라우마 세포가 내재되어 있는 근육과 신경체계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을 트라우마의 상태가 아닌 이렇게 긴장되고 왜곡된 상태가 아닌 똑바로 근육을 세워주고 관절을 세워주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동은 심리적인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건드리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 수치가 좀 낮아지기도 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식습관 같은 경우에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할 때 생명은 죽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해가 진 이후에 막 과식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거의 욕구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심각할 수 있어서 이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수행과도 아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이 식습관과 운동은 조금 더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니카는 이제 예신데요. 모니카는 오랫동안 불안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릴 때 월세를 내기도 힘든 가정에서 자라며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성장기에 겪은 불안이 인생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정 중에는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라고 느껴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도 포함됩니다. 구직 활동 중이던 그녀는 두려움,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정신이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모니카, 그러니까 후회와 반성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후회는 부정적인 쪽으로 들어가지만 반성은 긍정적인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정신이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모니카를 상담하던 직업 상담사는 과도한 불안감을 보고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모니카는 매우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제목을 기록했고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의 경험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개월이 흘러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니카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평소 가고 싶었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제목을 기록했고 적어도 한 가지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셨는데 원정의 유튜브를 틀었다. 이러면 원정의 유튜브 요가 하고 있네. 이거 구독자 많지 않은데 나 이거 같이 하고 있어. 새벽에 몇 분 안 들어오는데 나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하는 분들 있어. 즐거운데 오늘 완전 나르시즘인데 이해해 주세요. 혼자 하도 떠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혼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에서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나 눈을 떴네. 감사해야 하라고 해요. 밤새 안녕했던 거죠. 그냥 자다가도 갑자기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눈 뜬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나갈 때는 내가 일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일을 못 나가고 있을 때는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바쁠 때는 내가 바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내가 뭔가 일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을 때는 이 많은 시간을 선물처럼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다. 약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내 감정이 일어나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준 당신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감정적이고 욕구에 항상 집착하는 나를 감싸주고 도와주는 당신이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는 내가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걸 또 조용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내 내면에 인내심이 있고 진심으로 조용히 나눌 수 있는 그 겸허함이 나 내세우지 않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게 따지다 보면 감사함이 정말 많고요.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쌀이 어떻게 씨앗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농경시대 4대강 유역 뭐 겐지지강부터 인더스강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그런 강들의 그런 것들에서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인류의 감사함부터 시작해서 그 씨앗을 농부가 하셨던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계들이나 농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 겪었던 그 사람들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 내가 그걸 고를 수 있었던 내 경제적인 것들을 도와줬던 모든 인연들 이러면 그 쌀 한 톨에 그 담긴 인연은요 수천만 명이라고 해도 적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그 인연에 이런 밥을 한 번 딱 먹는 순간 감사함은 몇만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